평생을 험악한 범죄자들과 싸워온 우리 아버지. 은퇴 후 동네 노인정에서 장기나 두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끔찍한 검은 그림자가 우리 가족에게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인들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악질 사기단에게 도대체 어떻게 할지 이제부터 그 기막힌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 동안 강력계 형사로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온 베테랑이셨습니다. 2년 전 정년 퇴직을 하신 후에는 그저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노인정 다녀오셨어요? 오냐, 우리 아들 왔냐. 오늘은 날이 추워서 일찍 들어왔다. 겉보기에는 영락없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힘없고 인자한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요? 세상에, 어쩌면 좋아. 내 평생 모은 돈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이걸 어쩌면 줬소. 수사관 양반. 아버지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손까지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우리 아버지가 속아 넘어가고 계신 거였습니다. 아버지, 끊으세요. 그거 사기꾼이에요. 당장 전화 끊으시라고요. 제가 기겁을 하며 전화기를 빼앗으려 달려드는 순간 아버지는 갑자기 송화기를 손으로 확 틀어 막으시더니 저를 향해 찡긋하고 윙크를 날리셨습니다. 쉿, 조용히 해라. 고기가 방금 낚싯바늘을 꽉 물었으니까. 평소에 힘없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30년 전 악질 범죄자들을 때려잡던 바로 그 매서운 강력계 형사의 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버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사관님, 우리 아들놈이 방금 들어와서 이따가 다시 통화해야 할 것 같소. 아, 아버님. 절대 아드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기밀 유출로 아드님까지 구속될 수 있어요. 알겠소. 알겠소. 내가 내일 오전에 은행 가서 돈 다 뽑아 놓을 테니까 내일 다시 연락 줘요. 전화를 끊은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요새 우리 동네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놈들한테 당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단다. 경찰 후배들한테 물어보니 점조직이라 꼬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구나. 그래서 내가 직접 미끼가 되기로 했다. 늙고 치매에 걸린 호구 행세를 하면서 저놈들 본거지까지 싹 다 털어버릴 작정이다. 은퇴한 베테랑 강력계 형사가 스스로 거대한 덫을 놓고 악질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하려는 엄청난 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두 눈은 젊은 시절 흉악범들을 쫓던 그 매서운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버지를 극구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해요. 저놈들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요. 경찰에 정식으로 맡기세요. 걱정 마라, 지훈아. 내일 은행에 가서 내가 확실하게 미끼를 던질 테니 너는 모르는 척 가만히 있거라.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는 허름한 잠바를 걸치시고 동네 은행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몰래 아버지의 뒤를 밟으며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도착한 아버지는 다시 덜덜 떠는 치매 노인 연기를 기가 막히게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돈 좀 빨리 다 현찰로 뽑아주소. 수사관 양반이 당장 돈을 다 맡기라고 했단 말이오. 은행 직원이 당황하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아버지는 오히려 역정을 내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창구 직원은 아버지의 옛 부하인 강력계 김 반장님이 미리 심어둔 사복 경찰이었습니다. 선배님, 위장용 현금 가방 안에 위치 추적기랑 도청 장치 완벽하게 세팅해뒀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오냐, 수고했다. 이제 저놈들이 미끼를 물고 나타나기만 기다리면 된다.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라. 아버지가 묵직한 가방을 들고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귀신같이 사기꾼 놈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돈은 무사히 다 찾으셨습니까? 누군가 따라오지 않는지 잘 살피고 당장 역전 앞 지하철 물품 보관함으로 가셔서 그 가방을 넣으세요. 알겠소, 알겠소. 내가 다리가 아프고 걸음이 느려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아버지는 어눌한 목소리로 대답하시며 천천히 지하철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거리를 두고 김 반장님의 강력계 수사팀이 은밀하게 아버지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의 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할 거대한 덫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걸음을 이끌고 약속 장소인 역전 앞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주변에는 바쁘게 오가는 시민들뿐 그 어떤 수상한 낌새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김 반장님의 강력팀 형사들이 이미 역 전체를 거대한 그물처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수사관 양반, 내가 보관함 앞까지 왔소. 다리가 아파서 혼났네. 이제 어찌하면 돼요? 아버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가방을 37번 보관함에 넣고 비밀번호를 0, 0, 0, 0으로 설정하세요. 아버지는 치매 노인 특유의 멍한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하시며 현금 가방을 보관함에 넣고 문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자, 시키는 대로 다 넣었소. 이제 내 돈은 수사관 양반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맞소. 네, 아버님. 이제 절대로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수사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뚝 하고 통화가 끊기자 아버지는 구분등을 펴지도 않으신 채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복으로 위장한 김 반장님의 수사팀은 보관함을 향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다들 집중해라. 이제 곧 수거책 놈이 저 미끼를 물러 나타날 거다. 선배님은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가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저 보관함만 확실하게 마크한다. 1시간, 2시간, 피말리는 조용한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보관함 근처에는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교활한 놈들이 형사들의 잠복을 눈치채고 작전을 바꾼 것은 아닐까? 기둥 뒤에 숨어 몰래 지켜보던 저조차도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며 손에 땀을 쥐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푹 눌러 쓴 검은 캡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반 이상 가린 호리호리한 체격의 젊은 남자 하나가 보관함 쪽으로 슥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미어캣처럼 주위를 쉴 새 없이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더니 주머니에서 장갑을 낀 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가방을 넣었던 37번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빠르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떴다. 타겟 확인했다. 다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대기해.
저놈이 보관한 문을 열고 가방 손잡이를 확실하게 거머쥐는 바로 그 순간에 덮친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젊은 남자의 손이 마침내 아버지가 현금을 넣어둔 가방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숨을 죽이고 있던 김 반장님의 날카로운 호통이 지하철역을 울렸습니다. 지금이다. 당장 덮쳐. 잠복해 있던 사복 형사 대여섯 명이 순식간에 사방에서 튀어나와 맹수처럼 남자를 덮쳤습니다. 이거 놔. 당신들 뭐야? 사람 살려. 조용히 해라, 이 자식아. 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지. 변명할 생각 말고 가만히 있어. 눈 깜짝할 사이에 남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짐승처럼 버둥거리던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거칠게 내리꽂혔습니다. 지하철역 한복판에서 벌어진 완벽한 체포 작전. 시민들이 놀라 웅성거렸지만 놈의 손에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발버둥 치는 남자를 인근 경찰서 취조실로 끌고 갔고 멀찌감치서 지켜보시던 아버지도 조용히 그 뒤를 따르셨습니다. 강력팀 취조실 안 붙잡힌 수거책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얼굴로 변명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들, 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지시받고 그냥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심부름만 한 거란 말입니다. 네가 아무것도 모르면 도대체 누가 아는데. 잔말 말고 그 돈 가방 들고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똑바로 불어라. 김 반장님이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압박했지만 꼬리 자르기에 철저한 점조직의 특성상 놈은 그저 모른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놈의 핸드폰 역시 이미 대화 내용이 모두 지워져 있었고 수사가 답답한 교착 상태에 빠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취조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버지가 뒷짐을 진 채 느릿느릿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역전 앞에서의 그 굽은 허리와 치매 노인의 어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30년 짬바의 베테랑 강력계 형사가 내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매서운 눈빛만이 번뜩이고 계셨습니다. 김 반장아, 수고 많았다. 말 안 통하는 잔챙이는 놔두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이놈을 구워 삶아 보마. 허, 허, 아까 그 멍청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자신이 완벽하게 속여 넘겼다고 생각했던 호구 할아버지가 무서운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나타나자 놈은 기겁을 하며 의자 뒤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덜덜 떠는 놈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 묵직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내 놈이 아까 내 가방에 몰래 집어넣으려던 그 대포폰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린 수거책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팀 취조실 안에는 숨막히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꿰뚫어 보는 듯한 매서운 눈빛에 수거책 놈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내 놈이 아까 내 가방에 몰래 숨겨 넣으려던 그 대포폰 내가 눈치채지 못할 줄 알았냐. 그걸로 내 동선을 추적해서 나중에 내 집까지 통째로 털어먹으려고 수작을 부린 거잖아. 내 말이 틀리냐. 놈은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악랄한 수법까지 완벽하게 간파당하자 결국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콧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저는 진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가방만 전달받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 좋아. 그럼 당장 그 대포폰 비밀번호 풀고 내 놈들 윗선이랑 어떻게 연락하는지 싹 다 불어. 놈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대포폰의 잠금을 풀자마자 화면 위로 텔레그램 메시지가
하나 번쩍이며 도착했습니다. 물건은 확실하게 챙겼나? 15분 뒤에 구도심 약속한 환전소 뒷골목으로 넘겨라. 짧고 명확한 메시지를 확인한 김 반장님과 아버지의 입가에 서늘하고 예리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마땅히 호랑이 굴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법이지. 김 반장아, 당장 다음 함정 수사 준비해라. 선배님, 설마 직접 미끼로 나서시려는 건 아니시죠? 저놈들 조직원이 선배님 얼굴을 알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라. 돈 가방 들고 굽신거리던 힘없는 치매 늙은이를 저 어두운 골목에서 놈들이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겠냐? 아버지는 취조실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던 수거책 놈의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챙겨 쓰시고는 놈의 겉옷까지 빼서 걸치셨습니다. 어두컴컴한 구도심의 낡은 상가 뒷골목, 가로등마저 고장나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김 반장님의 강력팀 형사들은 이미 골목 곳곳에 쓰레기 더미와 낡은 간판 뒤에 몸을 숨긴 채 거대한 포위망을 완성해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묵직한 가방을 든 채 모자를 푹 눌러쓰고 환전소 뒷문 앞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약속한 15분이 다가오고 골목 어귀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에 험상궂게 생긴 남자 2명이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책, 일명 전달 구실을 하는 핵심 조직원들이 드디어 미끼를 물고 나타난 것입니다.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덩치 큰 사내 2명이 매서운 눈초리로 주위를 살피며 어두운 골목길을 가로질러 아버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골목길이 워낙 어두컴컴한 데다 아버지가 캡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서 놈들은 눈앞의 인물이 자신들의 수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야, 짭새들 안 붙었지. 가방 이리 내놔. 빨리 환치기 돌려야 돼. 사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손을 내밀자 아버지는 특유의 쇳소리가 섞인 묵직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방은 여기 가져왔소. 아주 묵직하더이다. 예상치 못한 걸걸한 노인의 목소리에 사내는 흠칫 놀라며 미간을 팍 찌푸렸습니다. 어라, 너 목소리가 왜 이래? 장난해. 당장 가방 안 내놔. 놈이 신경질적으로 가방 손잡이를 확 낚아채려는 바로 그 찰나 아버지는 가방을 쥔 손에 잔뜩 힘을 주어 놈의 팔을 몸쪽으로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가방은 여기 있는데 내 놈들 손목에 예쁘게 채워줄 은팔찌는 저기 있거든. 뭐야. 이 미친 영감탱이는 사내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며 욕설을 내뱉는 순간 고요했던 골목 양쪽과 쓰레기 더미 뒤에서 눈이 부신 랜턴 불빛이 일제히 번쩍였습니다. 다들 꼼짝 마라. 대한민국 강력계 형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더냐. 김 반장님의 우렁찬 호통 소리와 함께 쥐 죽은 듯 잠복해 있던 사복 형사들이 성난 파도처럼 쏟아져 나와 사내들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품속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들고 짐승처럼 반항하며 포위망을 뚫으려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칼을 치켜드는 순간 30년 베테랑 강력계 형사였던 아버지의 날렵한 엎어치기 한 판이 놈의 명치를 정확하게 강타했습니다. 억 하는 단발마의 비명과 함께 사내 하나가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형사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두 놈의 등 뒤로 단단한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완벽한 제압이 끝나자 김 반장님은 재빠르게 놈들이 타고 온 검은 승합차의 뒷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선배님,
이것 좀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다른 피해자들한테서 수거한 현금 다발이 차 안에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승합차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꽉 들어찬 사과 상자가 무려 3개나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맺힌 끔찍한 돈이었습니다. 이 악질 같은 기생충 놈들, 점조직이라고 안심하고 떵떵거리다가 형사들한테 직접 꼬리가 밟히니 기분이 아주 짜릿하지. 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려 숨을 헐떡이는 중간책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맹수 같은 눈빛으로 놈을 윽박질렀습니다. 잔말 말고 너희들한테 지시 내린 총책놈 있는 본 거지. 당장 똑바로 대라. 안 불면 이 자리에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드디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악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심장부, 그 꼭대기에 숨어 있는 진짜 악마를 향한 마지막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골목 바닥에 엎드린 중간책은 아버지의 무서운 기세와 형사들의 압박에 눌려 결국 덜덜 떨며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다 불겠습니다. 총책은 지금 시외곽에 있는 낡은 방직 공장 지하에 있습니다. 오늘 수금한 돈을 전부 현찰로 모아서 자정에 출발하는 밀항선을 타고 해외로 뜰 계획입니다. 밀항이라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전대원 당장 차량 탑승해 시외곽 폐공장으로 출동한다. 김 반장님의 다급한 무정과 함께 잠복해 있던 강력팀 형사들은 쏜살같이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김 반장아, 나도 같이 간다. 이 악질 같은 놈들의 진짜 대가리가 누구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속이 풀리겠다. 아버지는 놈들이 바닥에 흘리고 간 묵직한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경찰차 조수석에 훌쩍 올라타셨습니다. 칠흑 같은 밤의 어둠을 가르고 시외곽으로 달리는 차 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40분을 내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외딴 산기슭에 버려진 공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스산한 폐허처럼 보였지만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진 지하실 창문 틈새로 미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기 컨테이너 뒤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비밀 통로 입구가 보입니다. 제가 앞장설 테니 선배님은 뒤에서 엄호해 주십시오. 오냐, 알았다. 오늘 밤 저 안에서 쥐새끼 한 마리도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입구를 아주 철저하게 틀어막아라. 김 반장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신호를 보내자 무장한 사복 형사들이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지하 계단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두꺼운 철문을 하나, 둘, 셋 구호와 함께 거칠게 발로 걷어차고 순식간에 지하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라. 경찰이다. 다들 그 자리에 엎드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열린 지하실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 폰이 일렬로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20여 명의 젊은 조직원들이 헤드셋을 낀 채 아직도 노인들에게 사기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가장 안쪽의 커다란 책상 앞에는 고급 양복을 빼입은 총책놈이 거대한 여행용 가방에 5만 원권 돈다발을 미친 듯이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뭐야, 짭새들이잖아. 야, 이 새끼들아. 당장 기계 다 부수고 하드디스크 물에 빠뜨려. 빨리 막아. 독이 바짝 오른 총책의 악에 바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하실은 서로 엉켜붙고 물건이 부서지는 아비규환의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총책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지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조직원들이 주변의 망치와 파이프를 집어들고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를 사항없이 내리치며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멈춰. 증거 인멸 시도하면 현장에서 가중 처벌이다. 다들 확실하게 제압해. 김 반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잠복해 있던 강력팀 형사들이 일제히 몸을 날려 조직원들을 덮쳤습니다. 형사들은 날렵한 솜씨로 무기를 빼앗고 거칠게 반항하는 놈들의 팔을 꺾어 차가운 바닥에 눕혔습니다. 지하실 곳곳에서 비명과 쇳소리가 뒤엉키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가장 안쪽에 있던 총책놈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젠장, 총책놈이 안 보입니다. 책상 뒤쪽에 도주용 비밀 통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반장님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놈들이 기계를 부수며 발악하는 그 아비규환의 틈을 타 재빠르게 지하실 안쪽에 희미한 비상구 불빛을 향해 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고 캄캄한 흙길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앞서 수십억 원이 든 무거운 현금 가방을 질질 끌며 도망치는 총책놈의 다급한 발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발악이냐. 내 놈이 평생 썩어야 할 곳은 이제 차가운 감방 바닥밖에 없다. 아버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좁은 지하 통로를 크게 울리자 기겁한 총책놈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획 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헉, 뭐야. 웬 다 늙어 빠진 영감탱이가 여기까지 쫓아왔어. 어이, 영감. 이거 5만 원짜리 꽉 찬 가방이야. 내가 10억 떼어줄 테니까 당장 못 본 척하고 내 눈앞에서 꺼져. 총책놈이 가방 지퍼를 거칠게 열어 돈다발을 꺼내 흔들며 눈을 번뜩이고 비열한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비웃음 섞인 코웃음을 치시며 밖에서부터 들고 오셨던 쇠파이프를 바닥에 툭 하고 던져버리셨습니다. 우리 동네 늙은이들 피눈물이 묻은 그 더러운 돈을 내가 받을 것 같으냐. 맨손으로도 내 놈 하나 숨통 끊어놓는 건 아주 충분하다. 아버지가 맹수 같은 매서운 기세로 성큼성큼 다가가자 독이 바짝 오른 총책은 품속에서 서늘하게 빛나는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막다른 지하 통로 안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악질 사기범과 베테랑 늙은 형사의 숨막히는 마지막 혈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지하 통로 안 독이 바짝 오른 총책놈이 괴성을 지르며 시퍼런 잭나이프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흉악범들과 산전수전을 다하 겪은 강력계 베테랑 형사에게 그깟 얄팍한 칼부림은 한낱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놈이 거칠게 찌르고 들어오는 틈을 타 가볍게 몸을 피하시더니 순식간에 놈의 칼을 쥔 손목을 낚아채어 사정없이 꺾어버리셨습니다. 으아, 내 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잭나이프가 바닥에 뒹굴었고 아버지는 놈의 무릎 뒤를 걷어차 그대게 엎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놈의 등 위로 올라타 그 무거운 몸을 육중하게 짓누르셨습니다. 감히 어디서 형사 앞에서 함부로 흉기를 놀리느냐. 이 짐승만도 못한 악질놈아. 아버지는 허리춤에서 낡은 은빛 수갑을 꺼내어 바닥에서 짐승처럼 발버둥 치는 놈의 양손을 뒤로 꺾어 단단히 채워버리셨습니다. 때마침 밖에서 지하실의 조직원들을 모두 완벽하게 제압한 김 반장님과 수사팀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좁은 통로를 따라 뛰어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오냐, 나는 멀쩡하다. 이 쥐새끼 같은 총책놈 수갑 확실하게 채워놨으니 잔말 말고 당장 끌고 나가거라. 노인들의 피눈물이 담긴
수십억 원의 거대한 현금 가방과 함께 질질 끌려 나가는 총책놈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굽은 허리를 쭉 펴며 지하실 밖으로 빠져나오자 폐공장 마당에는 수십 대의 경찰차와 호송버스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일렬로 줄줄이 엎드려 있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경찰차 트렁크마다 가득 압수된 피해자들의 돈 가방을 보며 아버지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배님의 그 완벽한 치매 노인 미끼 연기 덕분에 꼬리 자르기만 하던 이 거대한 악질 사기단을 아주 통째로 뿌리 뽑았습니다. 나 혼자서 한 일이 아니지 않으냐. 너희 후배들이 밤낮 없이 고생하며 끝까지 잘 따라와 준 덕분이지. 이제 우리 동네 노인정 할매 할배들한테 그 피 같은 돈을 무사히 돌려줄 일만 남았구나. 어두운 시외곽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붉은 경찰차 경광등 불빛 사이로 아버지의 땀 맺힌 주름진 얼굴에 모처럼 환하고 벅찬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며칠 뒤 우리 동네 노인정 앞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전 재산을 고스란히 되찾은 동네 어르신들이 아버지의 두 손을 부여잡고 엉엉 소리 내어 우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지훈이 아빠. 내가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내 피 같은 돈을 전부 다 찾아주다니 이 은혜를 평생 어찌 갚아. 에이, 할매요. 콧물 좀 닦으소. 내가 명색이 강력계 짬밥이 30년인데 동네에서 그런 몹쓸 놈들이 설치는 걸 어찌 그냥 둡니까? 이제 두 다리 쫙 뻗고 주무소.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시며 평소처럼 낡은 잠바 주머니에 거칠고 투박한 손을 찔러 넣으셨습니다. 아버지, 진짜 대단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정말 치매에 걸리신 줄 알고 혼자 속 끓이면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자식, 늙었다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무시하는 놈들 콧대를 내가 아주 납작하게 눌러준 거다. 형사촉은 무덤 갈 때까지 살아있는 법이야. 호탕하게 껄껄 웃으시는 아버지의 깊게 주름진 얼굴이 오늘따라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렇게 우리 동네 늙은 호랑이의 완벽한 덫에 걸려 아주 뼈도 못 추리고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뒤 경찰서장님으로부터 용감한 시민상과 두둑한 포상금까지 받으셨고 그 돈으로 노인정에 최고급 안마의자를 떡하니 놔주셨습니다. 은퇴 후 이빨 빠진 호랑이인 줄 알았던 우리 아버지, 여전히 우리 동네를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영원한 강력계 전설이십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인들의 돈을 가로채려던 악질 사기단에게 은퇴한 베테랑 형사 아버지가 완벽한 덫을 놓아 일망타진한 참으로 통쾌한 복수극이었죠. 힘없고 약한 노인인 척 미끼를 던져서 단번에 범죄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린 아버지의 기지의 기지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약자를 노리는 파렴치한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준 통쾌한 결말에 제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